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17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서 또다시 경찰관 저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주는 체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며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주 고교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이 포함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50여 년이 넘은 맨하튼의 센트럴파크이 재단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1일까지 60여 명의 연설자가 트럼프 띄우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행사장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시위로 또 다른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오늘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를 주제로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를 필두로 25명의 연사가 찬조 연설을 하며 트럼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흘 동안 연단에 오르는 사람은 총 60명.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과 존 언스트 상원의원 등 정치인과 배우, 트럼프 가족 등이 트럼프 띄우기에 나섭니다. 오늘 시작된 전당대회는 16명의 라이벌을 차례로 꺾으며 경선 승리를 거머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이른바 트럼프 대관식입니다. 전당대회는 마지막 날인 21일 트럼프 후보의 수락연설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은 반 트럼프 시위와 경찰 저격과 테러 사건 등 여파로 삼엄한 치안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5,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7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서 또다시 경찰관 저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관 총격 참사가 일어난 지 열흘 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관 총격 참사가 있은 지 열흘 만에 17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서 또다시 경찰관 저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배턴루즈의 올드 해맨드 에어플라자 쇼핑센터 인근에서 복면을 쓰고 검은 옷을 착용한 범인이 매복한 채 경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배턴루즈 경찰국 소속 경찰관 2명과 동부 배턴루즈 쉐리프구 경찰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찰관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올해 29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흑인 개빈 유진 롱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일이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한 경찰 저격 사건에 대한 모방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고 사회를 작동하도록 하는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까지 오르고 체감 온도는 무려 100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뉴욕시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까지 치솟고 체감 온도는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무더위는 오늘 밤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뒤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1일까지는 82도에서 88도 사이를 오가다가 22일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22일 최고 기온이 94도, 23일은 95도, 24일은 9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폭염 때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며 대기 중 오염물질도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무더위에 시 전역에 쿨링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1로 전화하거나 재난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제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내린 교과 지침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의 역사를 적시한 공립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교과서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비국적 역사에 관해 가르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잔혹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도운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주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10학년 세계사 수업에는 위안부가 제도화된 성노예제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화당의 보수파 연방 의원들이 불법 체류자의 군입대 금지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매분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수 강경파인 폴 고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비롯한 모든 불체자의 군입대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군구제 예방 법안을 지난 11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서 의원을 비롯해 총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불체자 군입대 금지는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서 의원은 2016-17 회계연도 국방예산 수정안에 불체자 군입대 금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위 지원 대상에서 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서 의원은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100억 안이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뒷문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육군사령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간 쿼터로 제한된 선발 인원의 초과로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모병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150여 년이 넘은 맨하튼의 센트럴파크이 재단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초 설계한 대로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유지한 채 오래된 시설들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가 13일 보수 및 보건 캠페인인 Forever Green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10년간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센트럴파크 내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들과 산림지대, 산책로, 공공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억 1,20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글라스 보른스키 센트럴파크 관리위원장은 15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센트럴파크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고 최초 설계안에 따라 보수할 것이라며 공원을 좀 더 자생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가 새고 있는 144년 된 벨비디어성, 포장도로 균열과 배수 공사가 필요한 컨설버토리 가든, 나움버그 밴드쉘 야외 음악당 등 주요 열악시설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올해부터 식당과 카페의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한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의회는 지난 3월 원래 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영업 신청 허가를 받은 업소는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카페 베네와 카페 시루 등 단 2곳뿐입니다. 타운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5개 영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할 경우 타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250이고 허가를 받으면 오는 10월 20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YOB나 주류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도 허용됩니다. 다만 담배나 전자담배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의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하원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4년도에도 급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흡연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되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원과 해변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장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골프장 흡연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 $500, 3회 이상 상습 적발 시에는 $1,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리치필드, 레오니아,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등 약 300여 개 타운에서 해변과 국립공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국 항공 여객기들의 정시 도착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약 83.4%가 정시 도착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3% 향상됐습니다. 14일 발표된 연방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항공 여객기의 약 83.4%는 정시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항공의 정시 도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80.5%와 비교해 약 3%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교통부는 12개 대형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여객기가 도착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상 늦을 경우 도착 지연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시 도착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하와이안으로 92.1%를 기록했고 2위는 알래스카 90.3%, 3위 델타항공 88.6%, 4위 스카이웨스트 85.1%, 5위 유나이티드 8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시 도착률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스피릿 항공으로 76.4%, 버진 76.7%, 프론티어 80.2%, 아메리칸과 젯블루가 80.7%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 급격한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한국 김이 반찬이 아닌 간식으로 미국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특산품으로 알려진 광천김이 현지 생산을 통해 타인종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LA 인근 세리토스에 가동을 시작한 광천김 공장. 현재 총 3개의 자동화된 가동 라인을 보유한 이 공장에선 하루 17만 2,800봉의 김을 생산합니다. 현재 코스코와 월마트, 세이프웨이 등 주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월 판매량만 $70만 넘습니다. 이 공장에만 특별히 설치된 시즈닝 기계입니다. 히스패닉들이 좋아하는 이런 매운맛도 가미될 수 있어 다양한 커뮤니티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플레이버든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국 주류 마켓에서 원하는 어떠한 것도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가공 수입되는 김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 4개월이 소비되는 만큼 현지 생산은 신선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에 뿌려지는 참기름 역시 현지 공장에서 직접 짜낸 것으로 좋은 원초에 퀄리티 높은 원료까지 가미돼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품질을 미국 주류시장에 보여줌으로써 한국 제품에 대한 국위 선양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천김 측은 세리토스에 위치한 김 공장 방문 시 모든 고객에게 김을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분노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돈을 내면 각종 물건을 부수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부에서는 폭력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사람들이 방망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집기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숩니다. 머그컵이나 접시는 물론 텔레비전이나 복사기 같은 전자제품도 순식간에 박살내버립니다. 방 안의 물건을 실컷 때려 부수며 마음에 쌓인 화를 푼다는 일명 분노방입니다. I never leave here feeling anything other than exhausted, happy, and I have a huge smile on my face from ear to ear. And I don't have to clean it up. 요금은 15분에 6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한 방에 분을 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러시아, 일본에서도 분노방이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분노방은 진짜 가정집처럼 꾸며졌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고객들은 탁자나 옷장을 사정없이 부숩니다. 분노방을 찾는 손님들은 사람과 부딪히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Mam w sumie najpotężniejsze takie studio fryzjerskie w Łodzi. Muszę codziennie się uśmiechać. Cokolwiek się nie dzieje, mam być miły i w ogóle, więc to jest... 이혼한 사람들은 물론 평범한 가정주부도 주요 고객입니다. Divorces are number one. All the women outdo the men. 100%. 손님들은 한바탕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We just know. They just have a very short fuse. They snap very easily. Maybe they bottle it all in. These are the people that I'm not going to recommend go to some place like that because it's going to fuel that more. 특히 분노방을 찾는 게 습관이 되면 폭력에 중독돼 다른 곳에서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We're doing it in this private room now, and then you go home and you're having an extraordinarily bad day. What's to stop you from doing it at home? 스트레스를 쉽고 빠르게 해소하려고 분노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상담 등 보다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말 전재주 이쁜 부부를 2급 중과실치사와 3급 노인학대 등 각각 2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씨 부부는 96세 모친 신 씨에게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최소 3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전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모텔을 소유한 지역 유지이자 전 한인 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캠든 카운티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으로 지난 8일 두통과 정신 착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 후송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는 맘머스 카운티, 아틀랜틱 카운티 2곳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26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경찰이 14일 오후 3시 35분쯤 레오니아 200 브로드 애비뉴 건물 앞에 세워둔 $12,000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훔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한인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5피트 6인치의 키에 140파운드 체격으로 범행 당시 흰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혈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아 주의를 안타깝게 했던 김종성 목사가 골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김종성 씨는 오는 26일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헌혈의 집에 등록된 골수 기증자 중 김 목사와 골수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고 이번 주 중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비밀 보장을 위해 골수 기증자의 성별이나 나이, 이름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저 멀리 사시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70% 정도가 장기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메디케어는 장기보호를 커버하지 못하고 또한 장기보호 보험에 가입을 못한 상태인데 미리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어떻게 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장기보호, 롱텀 케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일을 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했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메디케어 그것과 집 한 채, 은행에 들어있는 약간의 돈 그리고 약간의 사회보장금만 수입이라고 달랑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사람도 메디케이드 받아서 각종 혜택을 무료로 다 받고 시민권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돈도 받는데 그들이 받는 돈이나 내가 일해서 사회보장금으로 받는 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또한 허망한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미리 집이고 돈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빈곤자가 되어서 메디케이드나 그런 정부 혜택 등을 받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굳이 미리 빈곤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개인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비록 적은 돈으로 노년을 산다고 해도 미국에 공헌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메디케이드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입이 사회보장금을 포함해서 825불, 부부인 경우에 1209불 이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고 100불에서 200불 좀 상해 돼도 서플러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이드는 자신의 그 자산의 한도를 극소 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0불, 부부는 3,000불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살다가 한 분만 너싱홈에 가시는 경우 수입과 재산의 계산은 매우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규정에 의하면 부부 중 남아있는 분의 수입 한계는 2,980불 50전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예로서 홍길동이라는 분의 수입이 1,600불이고 그 미세스 홍길동의 수입이 1,500불이라고 했을 때에 홍길동 씨의 부인이 양로원에 이전된다면 홍길동 씨 본인의 수입 1,600불, 부인의 수입에서 1,860불 50전을 나의 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980불 50전까지 나의 수입으로 계산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인의 수입의 나머지 119불 50전에서 50불은 한 달 용돈으로 부인에게 드리고 나머지 69불 50전은 양로원에서 가져갑니다. 양로원의 기타 비용은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합니다. 재산에 대한 규정도 매우 다릅니다. 집에 남아있는 분을 위한 그분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자산 총액이 23만 8,440불 이하이면 메디케이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23만 8,440불을 둘로 나누면 11만 9,220불은 남아있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11만 9,220불은 양로원에 입원하시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입원해서 한 1년 지나고 자산의 가치가 그 11만 불에서 2,000불로 되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 스탁, 본드, CD,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현금 가치, 재활 가능한 트러스트의 금액, IRA,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자산이 10만 불이 있는데 그러면 남편은 5만 불 가져가고 나머지 5만 불은 입원하시는 미세스 홍길동의 몫이 됩니다. 부인께서는 일단 5만 불 중에서 다 그 비용을 쓰시다 2,000불 정도 남을 때 양로원에서
그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게 되시고 그때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부부가 아니고 혼자 살다가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 2016년 규정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한계는 역시 2,000불이지만 수입은 2,199불입니다. 보통 메디케이드 수입 한계는 825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이 책정되는데 차액은 그 1,374불은 롱텀 케어에서 서플러스 메디케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수입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 인컴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입 최고액은 6,190불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재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양론에 입주하신 경우가 발생하시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없을지라도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를 찾으시거나 자산평가를 작성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나중에 집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분이 계시거나 피부양자 자녀가 살고 있으면 이 해당 사항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기간이나 성인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경우라도 집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또 너무 염려해서 대비해서 미리 집을 정리해 두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롱텀 케어는 꼭 양론에 입원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모델, 즉 롱텀 케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집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매니지드 롱텀 케어라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모델과 매니지드 롱텀 케어 플랜으로 분리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케어 플랜들은 대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커버하고 개별 케이스 서비스, 케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홈케어,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소셜 모델 아니면 메디컬 모델, 차량 서비스 등을 받게 됩니다. 플랜에 따라서 주치의와 전문의들이 구성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과 개별 케이스 서비스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롱텀 케어를 받고 있지는 않고 꼭 받을 필요 또한 없습니다. 현재 롱텀 케어가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건강한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꼭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노인법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그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고 습도도 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고 낮은 습도에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습도는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